번째 파트로서 우리가 다음과 같은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럼 빅데이터라는 건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책 1000권짜리 도서관에 있는 정보 그 정도를 빅데이터로 생각하는데, 좀 더 넓은 그런 그 개념으로 빅데이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라는 거는 데이터의 규모가 방대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방대하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뭐 병원의 환자들의 데이터, 그 수많은 데이터를 전부 우리가 수집했을 때 그것이 또 빅데이터이고요. 우리가 SNS나 컴퓨터를 통해서 이메일을 주고받고 뭐든지 컴퓨터를 해결하는데 그 주고받는 정보들, 그게 뭐 짧은 시간에 너무 많은 정보가 홍수처럼 우리 주위에 이제 산출이 되고 있는데, 그러한 데이터를 우리가 빅데이터다라고 정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의 규모가 방대하고 생성 주기가 짧으며, 뭐 하루에 우리가 생산하는 그 개인의 데이터만 해도 너무 많은 분량의 데이터가 생산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문자와 영상, 형태가 예전처럼 숫자나 문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영상이나 음성, 이와 같은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우리가 포함하고 있는 이러한 그 대규모의 데이터를 우리가 빅데이터다라고 정의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보면 뭐 우리 주위에 뭐 여러 유형의 교통 데이터, 아니면 어떤 그 산업에 있어서의 데이터, 뭐 이런 것들을 전부 수집하는 그러한 것을 생각해 봤을 때 굉장한 속도로 굉장한 양이 생산되는 것을 빅데이터다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시간이 되면 이런 클릭을 해보시면 빅데이터가 우리 생활에 병원에서는 어떻게 쓰이고, 산업에서는 어떻게 쓰이고, 우리나라의 공공기관에서는 어떻게 쓰이느냐라는 것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이제 비디오가 여기에 주소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한번 클릭해 보시면 아실 수 있는데요. 이런 우리 일상생활에 있어서의 빅데이터, 그 예제를 봄으로써 패턴의 신비, 그 정보가 갖고 있는 숨은 패턴, 특징, 이런 거를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데이터에 숨겨진 가치, 그냥 숫자와 문자와 그림이나 소리로 되어 있던 그런 단순한 그러한 데이터를 종합해서 분석함으로써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질병에 대한 예측, 또는 산업에 대한 어떤 예측, 뭐 이런 것들을 전부 가능하게 해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빅데이터, 빅시티, 뭐 이런 그런 데이터로 전부 되어진 그런 우리 환경을 빅시티 이렇게 이제 부르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요 비디오를 여러분 보시면 잘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빅데이터의 특징은 조금 아까 우리가 정의해서 살펴본 것처럼 일단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는 특징이 너무너무 분량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볼륨, 양이 많다. 그래서 빅데이터의 특징은 기본적으로 3V다. 그래서 여러분이 빅데이터 그러면 3V 이렇게만 일단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V가 뭐냐? 볼륨, 양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개개인이 생산하는 전화기를 막 두드리면서 거기서도 생산이 되죠. 그 다음에 뭐 어디 학교 가서 컴퓨터로 뭐 일을 하고 공부하고 이러면 그것도 다 생성되는 데이터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위치 정보도 또는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도 전화로 주고받고 하는 그런 모든 정보들이 양이 어마무시하게 많이 생산이 되는 특징이 첫 번째 빅데이터의 특징이다. 즉 자료의 양이 크다라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V가 볼륨이고요. 두 번째 특징은 뭔가 비구조화되어 있다. 옛날에는 숫자나 문자로 된 데이터만 우리가 분석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파장으로 된 음파 뭐 이런 거라든가, 아니면 영상으로 나와 있는 뭐 엑스레이, MRI 뭐 거기서 나온 영상이라든가, 또는 비디오에서 나온 영화에서 나오는 영상, 이런 것들도 우리가 다 자료로 처리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형태가 예전처럼 숫자나 문자로 딱 정해진 것이 아니라 너무 많은 형태의 데이터를 수용할 수가 있는 그러한 것이 바로 두 번째 빅데이터의 특징인 버라이어티, 변화가 많다. 그게 버라이어티죠. 아주 다양하다. 뭐 이런 거를 여기서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라든가 음성 이런 것들도 전부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우리의 그 대상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B가 뭐라고요? 버라이어티. 여러 다양한 자료를 다 품을 수가 있다. 분석할 수 있다라는 걸 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데이터가 빠르게 생산된다. 우리가 개개인이 하루에 생산되는 양도 예전에 인터넷이 없을 때와 비교한다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많은 양의 데이터가 생성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데이터가 생산되는 속도,
이게 굉장히 빠르다라는 그 특징을 velocity라고 해서 3V의 세 번째가 이런 velocity라는 겁니다. 즉 생산되는 속도가 빠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인간의 우리가 지금 우리 몸이 빅데이터인가? 라는 걸 공부하면서 3V 이거는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세 가지 V자로 특징 지어지는 것이 빅데이터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러한 특징을 갖는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양이 많다라고 그랬죠. 여기서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뭐 여러 지구의 건너편에 있는 미국이나 뭐 아르헨티나 이런 데서 유럽에서 오는 모든 자료를 우리가 다 수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여러 리소스, 그러니까 뭐 컴퓨터를 통해서 전화기를 통해서 또는 뭐 여러 가지 그 매체를 통해서 생산되는 그러한 그 방대한 양을 갖고 있다라는 특징을 그래서 여기서 100테라바이트 이렇게 하는 거는 우리가 돈을 뭐 몇 원이냐 아니면 몇 유로냐 이렇게 세는 것처럼 그 데이터의 양을 카운트하는 그런 단위인데 뭐 테라바이트는 너무 일반적이죠. 그래서 요새 USB도 몇 테라예요? 이렇게 물어보고 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데이터의 양을 측정하는 그 단위도 굉장히 커졌다라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다양한 형태라 그랬죠. 아주 여러 유형이다. 음성이라든가 이미지라든가 뭐 그 화면에 나오는 그림이라든가 이런 게 전부 데이터로 수용이 돼서 여러 유형의 데이터를 다양한 데이터를 품을 수 있다. 그러니까 페이스북에서 오는 거, 뭐 여기에서 오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전부 우리가 수용 가능하고 분석 가능한 그런 시대가 됐다라는 것이죠. 그다음에 벨로시티라는 속도의 증가라는 거는 우리가 일상생활에 너무 많은 빠른 속도로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다라고 표현하는 거는 바로 생산되는 그 정보의 양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벨로시티 세 번째 V에 대한 얘기를 특징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이 3V 이거를 꼭 기억을 하시기 바라겠고요. 그러면 이런 빅데이터를 그러면 데이터가 많으면 여러분도 집에서 개인용 컴퓨터를 쓰시면 너무 데이터를 저장을 많이 해놓으면 컴퓨터가 이렇게 수행을 하는데 속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컴퓨터, PC, 개인용 컴퓨터 또는 노트북을 가지고 이렇게 빅데이터를 다루려면 이게 돌지를 않아요. 차지하고 있는 그러한 용량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아이디어가 연구가 됐습니다. 즉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개념입니다. 즉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은 서울에서도 볼 수가 있고 부산에서도 볼 수가 있고 공동으로 다 쳐다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그 기관, 이런 기관들 또는 개개인의 그거를 그 공동으로 쓰는 그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을 누구나 볼 수 있는 것처럼 누구나 쓸 수 있는 스토리지, 저장고를 만드는 개념. 이것이 바로 클라우드 컴퓨팅 개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PC에만 저장해 놓는 게 아니라 저 공중에서 공동으로 쓸 수 있는 창고에 우리의 데이터를 넣어놨다가 우리가 또 쓰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이 거기다 넣어놨다 쓰기도 하는 그러한 개념으로 해결을 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건 그런 개념이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복잡하게 여러 가지가 설명이 되어 있지만 다름이 아니라 여러 기관, 여러 명의 개개인들이 공동으로 그거를 같이 쓸 수 있는 공간, 스토리지, 저장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굉장히 그 자기 개개인이 갖고 있는 용량보다는 많은 그러한 데이터를, 빅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고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클라우드 컴퓨팅은 그런 개념에서 정보를 저장, 관리하기 위해서 그 많은 정보를 저장하기 위해서 생긴 그러한 결과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새 이제 데이터 웨어하우스라고 해서 예전에는 데이터를 분석할 때 우리가 머리에 있는 데이터, 뭐 팔에 가방과 데이터, 다리에 있는 데이터, 또는 발에 있는 데이터 이런 식으로 분산되어 있는 조각조각의 데이터를 분석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는 어떤 세대냐? 이게 이제 전부 통합이 돼서 이렇게 돼갖고 하나의 통합적인 개념의 데이터 분석을 하는 시대가 됐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머리만 코끼리를 설명하는데 코끼리 꼬리만 누가 이렇게 조사를 했다. 그러면 아 코끼리는 고부라져 있습니다. 물렁물렁하게 고부라져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할 거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이제 저기 그 상아
상아만 조사를 했다. 그러면 코끼리는 아이보리색인데다가 딱딱해요. 이렇게 설명을 할 거예요. 근데 코끼리 전체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체 머리, 발바닥, 꼬리, 상아 이거를 전부 종합한 그런 분석 결과를 가져야만 코끼리는 몸이 집채만 하고 뭐 이런 코는 이렇게 구부러져 있고 이런 세세한 설명을 통합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세대는 빅데이터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는 이런 데이터를 종합화해서 하나를 전체를 딱 보는 그런 시대가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람을 조각조각 분석하는 게 아니라 통합된 하나의 전체로 분석을 함으로써 지금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의 통합 관리를 함으로써 좀 더 아주 구체적인 내년도에 유행할 립스틱 컬러 이런 것도 예측할 수 있고요. 내년도에 유행하는 치마의 길이, 치마가 짧았다 길어졌다 막 이게 달라지는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종합 총괄적인 분석을 통해서 마케팅 회사에서는 예측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로서는 이제 뭐 여러 가지 분석을 통해서 앞으로 10년 후에는 우리의 인구 구조가 어떻게 될 것이냐, 뭐 이런 것도 예측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분석이 가능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거를 이런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이 알면서 빅데이터 그거 크기만 하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분석함으로써 우리가 좀 더 그 사람의 어떤 특징을 좀 더 잘 파악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좀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만 옛날에는 큰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를 딱 잡아먹는 그런 시대가 됐죠. 그랬었는데 최근에는 어떤 시대냐? 빠른 물고기, 빅디쉬가 잡는 게 아니라 스몰 디쉬를 먹는 게 아니라 빠른 물고기가 패스트 피쉬가 슬로우 피쉬를 잡아먹는다. 그러니까 모든 산업과 인류의 어떤 번영 이런 것들이 빠른 그런 시대의 변화 이거를 따라잡지 못하면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작은 물고기가 큰 물고기한테 잡혀먹는 시대는 지났고 작은 물고기일지라도 빨리 가면은 그런 속도의 개념, 분석의 어떤 정밀성 뭐 이런 걸 가지고 큰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시대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재미있는 멘트라고 볼 수가 있죠. 즉 빠른 물고기 여기에서 이렇게 빨리 가는 물고기가 큰 물고기를 이제 따라오지 못하면 벌써 잡혀먹는 거라 이런 거를 여기서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예로 알리바바라는 중국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가 온라인 쇼핑 이런 걸 해서 너무너무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마윈이라는 그러한 대표인데 이 사람이 어떻게 표현했느냐. 이 표현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빅데이터 시대에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돈을 잘 벌고 사업이 잘 됐느냐라는 걸 표현하는데 알리바바 회사는 자료의 회사다. 이 자료의 회사라는 거는 빅데이터를 잘 분석했더니 장사도 잘 되고 물품도 잘 팔리고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한테 호응을 얻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를 제품으로 딱 생산해낼 수 있는 그런 거를 했더니 내가 이렇게 부자가 됐다. 그런 의미로 데이터 회사다. 데이터 컴퍼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정보와 데이터를 어떻게 요리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업의 성패가 좌우된다라는 걸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업에 있어서의 성패뿐만 아니라 나라에 있어서 정책의 성패, 인간 개개인에 있어서의 진로의 성패, 뭐 이런 것들도 자료를 어떻게 잘 분석하느냐에 따라서 또 이 사람이 건강하게 오래 살리는 것이 우리의 목표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분석하면 이렇게 자료를 잘 분석해서 오래오래 잘 살 수 있나?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러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그야말로 빅데이터의 분석을 통해서 이룰 수 있다라는 걸 예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데이터가 이렇게 있으면 그거를 이렇게 노새가 짐을 끌고 가는 것처럼 분석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때요? 앞에서 우리 3V 첫 번째가 볼륨이었죠. 제일 큰 거. 데이터가 너무 많아갖고 옛날에 노새로서는 이걸 끌고 갈 수가 없는 시대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빅데이터의 분석을 위해서는 새로운 분석 시스템, 새로운 분석 컴퓨터 또는 새로운 분석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이 요구되는 시대가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빅데이터 그거를 분석하는데 개발된 분석 시스템으로 다음과 같은 하둡이라는 이런 시스템이 연구되어서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이 그 로고를 보면 노란 코끼리가 있지 않습니까? 요거를 개발한 이 더그 커팅이라는 사람이 집에서 아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이 노란 코끼리였나 봅니다. 그래서 그거를 상징적으로 여기다 이름을 붙여서 하도비라고 이름을 붙이면서 로고로 노란 코끼리를 이렇게 딱 붙여서 뭐 전 세계에서 이 하도브로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시대가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분석이 어떻게 되느냐를 보면 여기 있는 것처럼 엄청 복잡한 데이터를 빅데이터이죠. 그걸 가지고 여러 조각을 내고 뭐 분석하는 툴을 써서 우리에게 필요한 유용한 결과, 즉 질병에 있어서 유용한 결과, 회사에 있어서 성패를 좌우하는,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유용한 결과, 나라에 있어서 정책을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를 좌우하는 그러한 결과, 이러한 것들을 다 내주는 시대가 됐다. 그래서 그거를 분석하는데 하둡이라는 이런 시스템을 써서 분석하는 것이 아주 일반적으로 빅데이터 분석에 아주 중요한 그 전기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하둡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빅데이터 분석에서 우리가 우리 주위에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느냐를 몇 가지 예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가에서 빅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봤더니 해안 안전 시뮬레이션이라고 해갖고 요새 이제 해적선이 우리나라 배를 갖다가 이렇게 납치해 갖고 가서 그거를 도로 데려오느라고 뭐 협상도 하고 돈도 많이 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적들이 다니는 루트를 우리가 딱 데이터로 받아가지고 그거를 시뮬레이션이라는 걸 해가지고 그 해적이 나타나지 않는 대로 배 루트를 가는 길을 정해주는 솔루션을 찾아낸다는 거예요. 해법을. 그래서 이것이 바로 아주 국가에서 이런 그 해안의 안전, 그 해적한테 납치되지 않고 갈 수 있는 길을 찾아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찾기 위해서는 여기 지금 보시는 빨간 여러 가지 루트를 그 데이터로 해서 그야말로 빅데이터로 해서 몇 시 몇 분에는 어디에 누가 지나가고 뭐 이런 것들을 전부 빅데이터로 컬렉션해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했을 때 안전하게 우리 배가 납치되지 않고 제 노선을 갈 수 있는 그런 해법을 찾아낸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또 조류 독감 예측. 그 미국의 구글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거기에서 미국의 질병관리본부라고 질병을 관리하는 나라 기관이 있는데 그 기관보다 훨씬 일주일 앞서서 조류독감, 메르스 뭐 이런 그 질병 발생을 예측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새 코비드로 그 코로나로 힘들고 아주 마스크 하느라고 답답하고 그런 일상생활이 됐는데 그런 코로나의 발생도 이런 그 빅데이터를 분석함으로써 아 이런 것이 발생할 것이다라는 거를 그래프 분석 무슨 분석을 통해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이게 가능한 그러한 활용 예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빨리 독감이 발생하는 거를 빨리 우리가 발견해내면 백신도 빨리 개발을 하고 또 그거에 맞는 진단법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개발을 해서 사람들한테 빨리 그 진단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이게 일찍 그 발견을 하면 치료도 일찍 할 수 있고 질병을 예방하는 아주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워드 클라우드라는 게 단어 구름인데 우리가 전화기로 주고받고 하는 단어, SNS에서 문자로 주고받고 하는 단어 이러한 단어들을 자료로 입력을 합니다. 그러면 그거를 단어를 분석을 해서 어떤 단어가 제일 많이 쓰이는 요새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개념이냐라는 걸 찾는다는 거죠. 그래서 13년도에 워드 분석을 해봤더니 이거를 텍스트 마이닝이라고 하는데 하여튼 병원, 의료기관, 약국 이런 게 아주 중요한 개념으로 떠올랐고요. 2014년에 갔더니 업소, 병원, 의료기관 이런 게 그 다음에 2015년에 갔더니 조금 달라져서 미용이라는 게 아주 사람들이 많이 주고받고 하는 단어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도 시점에 따라서 어떤 개념을 사람들이 중요시하고 많이 얘기하는가라는 걸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복지 분야에서 이제 또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2013년에는 복지 현황, 장애인, 노인 뭐 이런 것들이 중요 개념. 큰 폰트로 큰 글씨로 나온 것이 중요한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작고 가는 글씨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걸 우리가 이제 평가하는 거죠. 그 다음에 2014년에는 노인, 시설, 장애인, 어린이 뭐 이런 개념이 떠올랐고요. 2015년에도 노인,
마을회관, 노인복지 뭐 이런 것들이 복지 측면에서 봤을 때 중요한 개념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개념이다라는 거를 이런 그 클라우드, 워드 클라우드, 단어 구름이에요. 그래서 이제 구름이 아까처럼 그 클라우드 컴퓨팅에도 나오고 여기 단어 구름도 나오는데 하여튼 사람들이 주고받는 그 단어를 분석을 해서 어떤 개념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느냐라는 거를 찾아내는 그러한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빅데이터 활용이 좀 더 우리 일상생활에 아주 잘 활용이 되는데 스마트 자동차, 그러니까 운전하지 않고 길을 찾아서 어디로 가주세요, 학교로 가주세요 그러면 학교로 막 가고 안에서 노래 부르고 뭐 카드 하고 뭐 그런 것이 가능한 시대가 됐고요. 구글 지갑 따로 갖고 다니는 게 아니라 모바일 전화기 휴대전화에서 딱 갖다 대면 이렇게 지불이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은행 일도 다 보고 요새 이제 전화기로 그런 걸 다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도 기본에는 빅데이터를 잘 활용해서 분석한 결과로 그것이 그 지원이 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네이버나 뭐 이런 데서 데이터 랩이라는 걸 혹시 들어가 보면은 거기에서 우리가 쓰는 단어는 어떤 게 중요하게 많이 쓰이느냐라는 것을 또 찾는 게 있는데 대학생을 봤더니 뭐 이런 순서대로 그게 나왔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그룹을 딱 청소년만 봤더니 요런 단어들, TV 오락을 봤더니 요런 단어들, 쇼핑에 갔더니 뭐 이런 단어들, 이런 게 사람들이 많이 그 네이버 그 채팅 시스템이나 이런 걸 통해서 주고받고 하는 내용이다라는 것을 이런 걸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거 또는 심야 버스 노선 최적화라는 건 대낮에는 버스들이 굉장히 많이 다니는데 밤중에는 버스는 있긴 있어야 되는데 낮에처럼 그렇게 자주 다닐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간격으로 낮에는 10분 간격으로 다녔다. 그럼 밤에는 30분 간격인가? 1시간 간격이나? 그거를 정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그 빅데이터 분석, 사람들이 어떤 정거장에서 몇 번 버스를 타고 어디까지 가느냐, 이런 데이터를 전부 수집을 해서 그것을 분석을 한다면 정거장에 사이 정거장 길이 뭐 이런 것도 정할 수 있고 버스의 배차 간격 이런 것도 정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로 그 교통체증을 많이 해소를 했다. 근데 이 기본이 되는 분석이 바로 빅데이터 분석이 밑에서 딱 이거를 받쳐주기 때문에 이런 그 시행이 가능해졌다라는 예를 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노선별 이런 분석, 노선의 그 배차 간격 뭐 이런 거를 전부 분석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일본에서도 그걸 했더니 지도상에 봤더니 너무 조밀하게 막 그 교통체증이 있었는데 그게 다 해소가 됐다라는 걸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내주는 그런 결과를 볼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빨간 게 점점 없어져 갖고 순조로워지는 이런 결과로 그 빅데이터 분석을 했더니 이게 가능해졌다라는 것을 예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저희가 그 자동차 기름을 넣으려면 제일 싼 데 가서 넣어야지. 그래서 막 찾아갑니다. 근데 그 찾는 것도 이런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이 시간에 어느 지점이 제일 싸다 이런 거를 우리가 저 휴대전화로 찾아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개인적으로 기름값을 아끼는 그러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다. 이런 분석을 위해서도 마찬가지로 전국의 기름 가격, 시간에 따른 가격 이런 거를 전부 분석을 하면 이것이 가능해지는 그런 결과로 우리에게 아주 유용성을 준다는 거고 아까 나왔던 독감 예보, 코로나 바이러스 창출해서 우리가 다 아프고 그런데 그거를 이렇게 지도상에다가 나타내서 색깔에 따라서 어디는 굉장히 많이 발생했구나, 뭐 여기는 덜 발생했구나 이런 거를 한눈에 시각화해서 그래프로 나타낼 수도 있고 그거를 미리 함으로써 사람들에게 뭐 예방접종이라든가 또는 진단이라든가 이런 거를 잘 조기에 실시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독감 예보 해준 게 이제 구글에서 이거를 예보를 해서 이게 이제 발생을 하는 거죠. 막 그래프가 팍 뛰어 올라가면 그때 이게 이제 메르스가 발생한다, 코비드가 발생한다라는 거를 예측을 해주는 그런 것도 빅데이터를 통해서 이것이 가능하다. 이제 우리들이 주고받는 나 열이나 약국에 가야 돼 뭐 이런 단순한 그런 주고받는 대화 이런 것을 전부 데이터로 해서 빅데이터 분석을 했을 때 이런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다라는 것을 이해해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몸이 빅데이터다라는 것을 막연히 생각했다가 빅데이터에 대한 특징과 뭐 역할과 활용 이런 거를 살펴봤을 때 우리 몸이
빅데이터다라는 것을 잘 이해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몇 가지 그 비디오 같은 거 여러분이 시간이 되면 좀 클릭해 보셔가지고 실제 생활에 어떻게 빅데이터가 적용이 되는가라는 것을 또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간접 경험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